틱톡 검색창에서 네. 띠동갑형이라고 치면은 제일 먼저 뜨는 게 띠동갑형 인성 논란. 그 밑에 띠동갑형 카트라이더, 띠동갑형 한 접시 먹기, 네. 띠동갑형 불닭, 킬바싸 네. 뭐 이렇게 있는데 인성 논란 뭔가요? 인성 논란 뭔가요? 인성논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고 워낙에 이제 오래 하다 보고 하니까 누구나 크리에이터라면은 전혀 달리지 않을 만한 컨텐츠에도 달리는 게 사실 악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뜬 거지 그런 문제는 1도 없었고 좀 재밌는 게 팬들이 계정을 계속 만들더라고요. 검색 기록뿐만 아니고 아이디 같은 경우도 띠동갑형 오른팔에서부터 뭐 띠동갑형 머리카락에서부터 뭐 네. 띠동갑형 왼쪽 눈깔 뭐 별의별 걸 제 신체를 다 그렇게 해서 팬 계정들이 예, 그런 식으로 애들이 또 닉네임도 만들어서 활동하는 거 보면은 참 재밌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틱톡과 유튜브를 하고 있는 동영상 크리에이터이자 국내에서 최초로 숏폼 강사로 또 활동을 하면서 틱톡 마케팅이라는 베스트셀러 또 작가이기도 합니다. 닉네임이 띠동갑형이죠? 네네. 그럼 어떻게 띠동갑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 일단 띠동갑 형님.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틱톡 팔로워가 몇 명이죠? 170만 정도 됩니다. 70만. 네. 우리나라 틱토커 분들 중에 네. 어느 정도 위치예요? 워낙에 지금 팔로우 높으신 분들이 많아갖고 단순히 팔로우 숫자로만 봤을 때는 예전에는 100위 안에 들었는데 이제는 100위 안에는 못 들 거예요. 틱톡을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친구들이랑 항상 개그맨을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조금 개그에 욕심도 많고 되게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 한켠에 어떤 개그맨과 같은 그러한 꿈들이 있다가 군대에 갔다 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버가 슬슬 열풍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할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2018년도에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한번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해서 그때 틱톡이랑 유튜브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틱톡이 그때 딱 처음 나왔을 때라 사람들이 거의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굉장히 획기적이고 될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1살. 27살 때 틱톡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어떤 콘텐츠로 시작했어요? 원래 이렇게 틱톡은 사실 진지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따로 편집도 안 하고 그냥 먹는 거 찍어서 잠깐 올려보자. 그래서 제가 입이 크고 좀 빨리 먹고 많이 먹는 걸 좋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삼겹살 한 쌈에 고기를 뭐 한 10개씩 넣고 이렇게 입에 한 번에 넣는 영상을 한 10초 되는 영상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영상을 했는데 불닭볶음면을 10초 만에 먹었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 갑! 형이야 불닭볶음면 큰 컵 저보다 빨리 먹을 수 있는 사람 듀엣 해주세요. 제가 한 분 골라서 불닭볶음면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카운트 셀게요. 3, 2, 1 자 자신 있는 사람 듀엣 해주세요. 그 영상이 굉장히 잘 조회수가 나와서 그때부터 이거 조금 제대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그때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먹방을 하셔갖고 지금 약간 조금 이렇게 체중이 그쵸. 먹방과 금연. 금연과 먹방이 엄청나지. 이거 참고로 5kg 빼고 온 겁니다, 지금. 예, 5kg 정말요? 예,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그럼 지금 이제 개그맨 꿈은 버리신 거예요? 뭔가 개그맨 시험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그맨보다는 궁극적인 꿈은 사실은 예능인이에요.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까레라이스님 여기에 출연도 했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다방면으로 꾸준하게 제가 하다 보면 언젠간 지상파나 이런 데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처음 제가 틱톡을 접했을 때 가장 뭐랄까 이 심리적으로 약간 벽이 세워졌던 게 뭐냐면은 그 오글거리는 영상들 있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영상을 찍었지 막 이제 이런 것들 되게 많았어요. 그쵸. 그때 막 중탄소년단 등장하고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약간 멋있는 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예, 그쵸. 항마력 딸린다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에 뭐 거지가 있는데 뭐 되게 뭐 멋있게 뭐 어떻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멋있게 뭐 그런 건 감동이라도 있지. 쉽게 말하자면 억지 감동도 되게 많고 뭐 억지 로맨스도 되게 많고 했는데 그런 약간 이 유튜브와는 조금 다른 틱톡만의 감성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별로예요. 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잘생긴 척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저와는 맞지는 않고 결이 만남도 별로 없고 교류가 많지 않고 예, 교류도 많지 않고 또 비슷한 컨텐츠 분들은 또 많이 만나기도 하지만 그쵸. 뭐랄까 그 이제 나이가 드신 거네요. 많이 먹었어. 많이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젊은 꼰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 또 틱톡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10대 팬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는 애들이 벌써 저한테 이제 뭐 요즘 말로 필딱이다.
유튜브와 틱톡이라는 플랫폼만 딱 놓고 보면은 유튜브는 광고 수입이 붙잖아요. 그렇죠. 근데 틱톡은 광고 수입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내 영상을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도 특별히 이 영상 자체를 올림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되진 않죠. 없습니다. 그러면은 동기부여를 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틱톡에 있는 수익 구조라고 하면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BJ처럼 별풍선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시청자가 보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후원을 받을 수 있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이 되면 동영상에 또 선물을 보내줄 수가 있어요. 팬분들이 예, 맞습니다. 그냥 보는 분들이. 그다음에 친구 초대했을 때 뭐 링크로 친구가 가입을 하면 또 실질적으로 받는 기능. 그 정도가 있다가 이제 틱톡도 영상을 통해서 소득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지금 열어놨어요. 콘텐츠 리워드라고. 내 영상 좋아요 찍히면 그거당 이제 뭐 예를 들어 10개면 얼마, 뭐 1000개면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이 틱톡에서 열어놨는데 단 조건은 외국인 팔로워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인들이 좋아요 누른 것만 카운팅이 되는 거죠. 아, 요거는 틱톡 코리아에서 주재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로 알고 틱톡 코리아에서 이제 아예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틱톡 크리에이터들도 영상으로 돈 벌 수 있게 해줄게. 두 가지 마. 예, 이런 식이겠죠. 틱톡 측에서 틱토커 분들한테 리워드를 건 거잖아요. 그쵸, 리워드. 그러면은 이게 사실 이게 영속적인 수익 구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프로모션 같은 건데 지금 요게 또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올해 22년도 1, 2월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일단 올해까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뭐 당당자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틱톡 측에서 건 리워드 말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기업들도 광고 의뢰를 하죠, 영상에. 그쵸. 그런 건 뭐 MCN을 통해서나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네, 틱톡 통해서 MCN 통해서 혹은 개인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광고 같은 거 수주해 보셨어요? 야놀자 해봤고 그다음에 CU 편의점이랑 해갖고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또 여배우님이랑 한번 촬영도 했었고 팔로워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렇게 기업으로부터 광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유튜브도 그런 것 같은데 SNS라는 게 꾸준히 하다가 보면 빡 터지는 그게 있더라고요. 딱 영상이 하나가 잘 되면 그때부터 이제 노를 저으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꾸준히 하다가 한순간에 확 80만에서 100만으로 확 올라갔어요. 80만에서 100만 올라갈 때 거의 틱톡에 제 영상이 도배가 될 정도로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때 여러 기업이나 광고주한테도 컨택이 됐던 것 같고 그때 굉장히 많이 의뢰가 좀 왔었고 지금은 이제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이제 처음에가 광고 단가가 더 낮았죠? 점점 높아지죠? 네네. 제일 낮게는 얼마부터 시작해보셨어요? 진짜 그냥 몇만 원부터 시작도 해봤어요. 처음 이제 스타트를. 네, 너무 행복했죠. 그때 기분은 수익이 아예 없었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 가장 비싼 광고 단가는 얼마까지 받아보셨어요? 250만 원 정도까지. 250만 원. 네, 한번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 영상 1회 송출하는 걸로. 네, 짧으니까 또 딱 송출하고 2차 활용까지 해가지고 그냥 토탈로 해서 그 정도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틱톡 자체에서 돈이 나오거나 틱톡을 통해서 기업 광고에 의뢰를 받은 건 아니지만 이거 자체를 통해서 내가 셀럽이 되면은 또 어떤 식으로 마케팅으로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 대한 수익 모델을 더 크게 보나요? 저는 그렇게 계속 활동을 해왔죠.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도 그냥 단순히 나는 딱 크리에이터에 전념을 해서 그냥 영상 올리는 거에 그냥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유튜버 170만이었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틱톡은 이제 어떤 영상으로 인한 소득이 유튜브만큼 많지 않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거를 전업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이 틱톡 시장에서 이 100만이라는 넘는 숫자를 어떻게 브랜딩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또 수익화까지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을 계속 처음부터 해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조금 만들어낸 게 이제 책을 낸 거 있고 그다음에 강의랑 이제 컨설팅 같은 거 그래서 요쪽으로 조금 많이 집중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또 광장 마케팅 이론이랑 사람만 모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뭐 카카오톡도 있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170만이라는 팔로워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틱톡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틱톡을 어떤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다고 강의를 주로 많이 하는 편이세요? 강의 듣는 사람들의 니즈가 다 달라가지고 그 사람들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은 공공기관 그리고 어떤 곳은 뭐 아파트 뭐 어머님들 모임 또 어떤 데는 학교 아이들에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진짜 영리추관 완전 기업들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강의를 하는 편입니다. 강의 주제는 뭐였어요? 틱톡 브랜딩 뭐 틱톡 처음부터 심화 과정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뷰티 쪽 강의를 제일 많이 했었고 먹방이시잖아요. 먹방은 하지만 사실 강의할 때는 먹방이랑 크게 아예 상관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틱톡이 뷰티랑 패션 쪽이 가장 많고 대중적인 컨텐츠다 보니까 뷰티 쪽에서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강의 의뢰가. 유튜브든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되게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지만 틱톡을 통해서 셀럽이 됐을 경우 인플루언서가 됐을 경우에 다른 플랫폼들보다 좀 더 나은 조건이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나은 점이라고 할 건 딱히 없을 것 같고 조금 젊은 세대 친구들이 그래도 좀 더 많이 알아준다? 제 유튜브 채널의 이 시청자분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은 30대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40대도 많고 20대가 그 다음 이런 순위인데 틱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령층이 좀 내려가죠. 그쵸,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꼭 100%는
아니고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의 어떤 나이, 아니면 어떤 컨텐츠냐에 따라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연령층이 조금 내려갈 확률은 좀 더 높겠죠. 이용자층이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럼 약간 유튜브보다는 좀 더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느낌인가요?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쵸? 저도 그 생각을 항상 해요. 아, 얘네가 조금 더 있으면 내 거를 사주겠지. 그 10대, 20대가 한 10년 지나면 이제 20대, 30대가 되면은 네. 구매력이라는 게 이제 장착이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 포켓몬빵이 예전에 유행하다가 지금 그걸 이용하던 사람들이 지금 구매력을 갖추니까 터지는 것처럼. 엄청나죠. 네, 맞습니다. 진짜 딱 그러네요.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는 편집이 가장 큰 스트레스거든요. 틱톡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도 이제 항상 강의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숏폼은 이꼬르 심플, 항상 이걸 강조를 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왜냐면은 보통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내과 있고 이거를 브랜딩으로 하려고 하거나 혹은 그냥 서브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99%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거나 이래버리면은 절대 꾸준하게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는 편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힘들어하고 엄두도 못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틱톡은 숏폼이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유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이나 이런 것도, 저 같은 경우는 먹방을 하다 보니 또 편집이 많이 할 게 없어요. 뭐 효과 넣을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자르고 볼륨 높이고 배속 주고 뭐 요 정도다 보니까 뭐 하시려고 하는 숏폼 콘텐츠에 따라 사실 좀 달라요. 뷰티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짧은 30초짜리 영상 하나에 특수 분장이랑 막 이런 거를 몇 시간씩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약간 그런 분들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 제외하고서는 보통 틱톡은 유튜브보다는 굉장히 편집 시간이나 촬영이 심플하고 짧죠.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로워 170만의 틱토커로서 팔로워를 빠르게 효과적으로 늘리는 팁을 좀 공유해 주신다면. 뭐 여러 가지 저만의 팁이 있긴 한데 짧게 몇 가지만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걸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컨텐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컨텐츠를 정함에 있어서는 많이 세분화를 시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먹방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먹방이 굉장히 많잖아요. ASMR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드시는 먹방, 그리고 요리부터 음식까지 먹는 쿡방도 있고 굉장히 먹방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너가 먹방을 할 거면 어떤 먹방을 할지 먼저 너만의 먹방을 한번 고민을 해서 세분화를 해보고, 기왕이면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너가 먹방 중에서 맛집을 리뷰하는 맛집 리뷰어를 할 거다. 근데 뭐 너가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맛집을 돌아다녀도 되지만, 나라면 예를 들어서 뭐 유튜버 중에 정유경님이나 떡볶이님처럼 떡볶이집만 진짜 국내에 돌아다니시거나 혹은 국내에 소고기집만 돌아다니시는 것처럼 딱 하나를 주제를 잡고 이렇게 먹방을 하면 좀 더 너 채널에 색깔이 있지 않겠냐. 컨텐츠 정함에 있어서 큰 주제도 당연히 정해야 되지만, 네. 그 안에 세부 주제로 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나만 하고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 그러면 가장 좋긴 한데, 아무래도 영상이 짧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튜브보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틱톡 컨텐츠가 몇 분짜리를 올릴 수 있죠? 지금 5분까지도 올릴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건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고, 왜냐면 숏폼은 모든 사람들한테 이미 1분으로 인식이 돼 있고 1분이 넘어가면 지루해요. 웬만한 컨텐츠 아니고서는. 그래서 그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고 무조건 1분 이내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나만의 브랜디드 해시태그를 꼭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인스타그램 할 때도 해당이 되고 유튜브 해시태그 넣을 때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모든 영상이 띠동갑형이라는 해시태그를 넣었었는데 3억 번이 넘을 거예요, 조회수가. 그러니까 그 결과값만 봐더라도 3억 번이라는 조회수를 통해서 예를 들어 2,000번은 광고주, 3,000번은 수강생, 2,000번은 엄마,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결과값이 도출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시태그 할 때 나만 사용하는 브랜디드 해시태그를 꼭 하나씩은 달아주시는 게 너무 좋다, 그 말씀도 하나 드리고, 틱톡을 포함한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즈, 숏폼 플랫폼 자체는 가로 비율이 아니고 세로 비율이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거를 정확히 모르시고, 뭐 예를 들어 틱톡에 기존에 뭐 어떤 유튜브 올렸던 영상을 다른 편집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시간만 잘라갖고 올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계세요. 근데 위아래 편집하셨잖아요. 제가 봤거든요. 제목만 넣었어요. 네, 제목은 쓰면서 그 정도만 하면 일단 다 했습니다. 세로형 플랫폼인데 가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성의 없이 보일 수도 있고 플랫폼의 성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추천드리진 않죠. 그래서 세로로 꼭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하시는 게 또 추천드립니다. 틱토커로서 가장 행복했을 때. 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크클이라는 사람들 모여서 하는 그런 모임도 항상 했었고, 그런 식으로 항상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했는데 강의할 기회는 없었죠. 그런데 이 틱톡을 하면서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제가 문득 든 게, 나는 이 10대 청소년들한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고 해서, 요즘 10대 친구들도 하지 말라고 다 하잖아요. 뭐 부모님이 너 틱톡 하지 마, SNS 하지 마, 핸드폰 금지야 해도 다 아이들 하기 때문에
기왕 애들이 하는 거 조금 올바른 이 SNS 문화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서울의 어디 한 중학교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어가지고 그때 제가 최종적으로 합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뭐 방과후 수업이에요? 네, 저희 때로 하면은 CA, 뭐 방과후 수업 같은 건데 저도 몰랐는데 요즘 중학교 친구들이 자유학기라는 수업이 있대요. 매주 뭐 월요일 뭐 6, 7교시 해서 밥 먹고 나서 뒤에는 뭐 이제 너네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SNS든 사진이든 연기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자유학기 수업을 맡아서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틱톡 관련된 숏폼 SNS와 올바르게 온라인 문화를 알자라는 주제로 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틱톡 하시다가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좀 접을까? 이런 생각 드신 적도 있어요? 있죠. 제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일단 이 틱톡을 접하면서 이쪽에 열중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강의가 그때 없었어요. 뭐 타링이나 크몽 그런데 여러 플랫폼에도 이런 강의가 일절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딱 이끌고 싶었었죠. 그래서 처음에 강의를 딱 짜는 거에서부터 어디에 입점 문의하고 제가 먼저 다 이제 비즈니스 문의 돌리고 그때 한 1년 정도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제 아내 되는 친구가 그때 굉장히 많이 좀 지원을 좀 해줬었어요. 그때 엄청나게 내적 갈등이 컸죠. 아 이걸 내가 그냥 월급 버는 회사원으로 다시 그냥 복귀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멀리 보고 지금 힘들더라도 꾸준히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확실히 그때 막 이거 접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다른 일을 하다가 내 꿈을 찾아갖고 지금 또 한 번 이렇게 변신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고민의 시기를 보내고 네. 계신 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씀. 사실은 제가 결혼을 앞두고 집에 엄청나게 일이 크게 한 번 생겼었어요. 야, 제가 굉장히 멘탈이 세고 긍정적인 사람인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또 살더라고요. 그때도 이겨냈고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저도 1년, 2년 수익이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있어도 내가 있었는데 뭐 사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진짜로 꿈을 보고 좀 버텼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쓸 거 아예 안 쓰고 진짜 먹을 거 안 먹고 옷 일절 안 사고 꿈에 투자를 한 거죠.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난 저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팔로워를 또 좀 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뤄가고 있는 제가 되었는데 제가 했다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힘든 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틱토커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네.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벤치마킹이랑 컨텐츠를 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컨텐츠를 한다고 하면 일단 세분화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세분화를 하고 난 뒤에는 현재 이 숏폼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컨텐츠로 하고 있고 분명히 뷰티라고 하면 정말 많은 뷰티 컨텐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내가 먼저 분석을 하고 그런 작업을 거쳐야 나만의 좀 제대로 된 컨텐츠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작업도 거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저도 어려운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저한테 교육을 받으신 분들까지 그러는 걸 보면 좀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절대 이 SNS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고 뭐라 그럴까 저는 하나의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벤치마킹 해야 되지, 타겟팅 해야 되지, 컨텐츠 만들어야 되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해서 크게 각오를 하시고 아우 얘 뭐 영상 하나 찍고 200번 돼, 영상 하나 찍고 500번 돼 그게 아니거든요. 까레라이스님도 아실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큰 결심을 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또 꾸준히 하실 수 있으니까. 먹방을 비롯한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하고 계신데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강사로서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요. 사실 제가 2년 전부터 매해 새해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퀴즈 나가는 거.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책도 내고 이것저것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제가 여러 가지 브랜딩이 되어 있으면 오늘 처음으로 제가 살면서 인터뷰 채널, 까레라이슨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가졌듯이 또 이걸 토대로 특히 또 유퀴즈에 나가게 되면 또 많은 거기서 또 얘기들을 풀어내고 싶고요. 그걸 토대로 또 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유퀴즈보다 까레라이스가 먼저 생긴 거 아시죠? 그래서 또 이렇게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자녀가 이제 태어나면은 틱톡을 추천하실 겁니까? 유튜브를 추천하실 겁니까? 유튜브로 가야죠. 미래의 자녀야 유튜브로 가자. 아빠가 먹다 이룬 꿈 너가 이뤄주길 바란다. 오늘은 170만 팔로워의 틱토커 띠동갑 형님을 모시고 틱톡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레라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